날이 이 물을 드시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요. 약장수 하나가 장터에서 물 한 사발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글쎄 허세 부리기로 고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양반들이 그 물을 서로 사겠다고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평범한 물 한 사발이 어떻게 고을 양반 셋을 동시에 거덜낸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미담여 훈장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성 땅에 장돌뱅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봉다리. 나이는 32. 가진 것이라곤 등에 맨 낡은 보따리 하나와 입안에 가득 든 말재주뿐이었습니다. 봉다리는 봄이면 홍성장터, 여름이면 공주장터, 가을이면 천안장터를 떠돌며 이것저것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파는 물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빚, 어느 날은 부채, 어느 날은 약초. 뭐든 손에 잡히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봉다리가 파는 물건은 뭐가 됐든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자자, 여기 보시오.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머리가 검어진다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봉다리의 목소리는 어찌나 구성지고 능청스러운지 듣는 사람마다 절로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봉다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백성에게는 물건을 그냥 주는 일도 잦았습니다. 문제는 번 돈을 모으질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오늘 벌면 오늘 쓰고 내일 벌면 내일 또 썼습니다. 그러니 32이 되도록 집 한 칸, 논 한 떼기가 없었습니다. 홍성 장터 사람들은 봉다리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봉다리는 입만 살아가지고 말재주는 천하제일인데 저 신세가 뭐람. 쯧쯧, 아깝다 아까워. 봉다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허허, 내 입이 재산이오. 이만한 재산이 어디 있소.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터 파장이 되고 봉다리가 국밥집 한 귀퉁이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노인이 봉다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봉다리 아닌가? 봉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의 갓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아십니까? 아, 알다마다. 장터에서 빚 팔던 것 봤지. 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말은 참 잘하던데 방향을 잘못 쓰는 것 같아서. 봉다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향이요. 자네 말재주로 팔 수 있는 게 어디 빚뿐이겠나. 노인이 막걸리 한 모금을 넘기고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이 뭔지 아는가? 봉다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금이나 비단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그것보다 비싼 것이 있지. 그게 뭡니까? 체면이라네. 봉다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체면이요? 그렇지. 양반들한테 체면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야. 체면을 건드리면 뭐든 산다네. 뭐든.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봉다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허,
노인장 말씀이 재미있긴 한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빙그레 웃기만 하고는 국밥집 문을 나섰습니다. 봉다리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이 제일 비싸다. 허. 홍성고을에는 유명한 양반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는 최진사였습니다. 나이 55세,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길었습니다. 홍성에서 논밭을 제일 많이 가진 부자였지요. 최진사는 자신이 홍성에서 제일 잘났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서 제일 아는 것이 많소. 아는 것이 많은 건지 모르지만 아는 척하는 것만큼은 고을 제일이었습니다. 어느 집 잔치에 가도 제일 먼저 아는 척을 하고 어느 자리에서도 제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둘째는 박생원이었습니다. 나이 50에 배가 남산만 하게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홍성 읍내에서 포목점을 하며 돈을 꽤 모았는데 돈은 많아도 벼슬이 없으니 늘 기가 죽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늘어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내 조상이 어느 고관대작이셨는데 말이오. 셋째는 이참봉이었습니다. 나이 48배,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습니다. 참봉이라는 벼슬이 있긴 했지만 아전들도 우습게 아는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참봉은 자기가 벼슬아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봉이 아무개요. 나라의 녹을 먹는 몸이란 말이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는 것이었지요. 최진사는 박생원을 보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장사치가 무슨 양반이람. 박생원은 최진사를 보면 이를 갈았습니다. 저 늙은이는 논밭만 많지 않은 것이 없어. 이 참봉은 둘 다 못마땅했습니다. 벼슬도 없는 것들이 감히.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장터 사람들에게 잘난 척을 늘어놓기를 즐겼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속으로 혀를 내두르면서도 겉으로는 굽신거렸습니다. 예, 나리. 옳은 말씀이옵니다. 봉다리는 그 꼴을 장터에서 볼 때마다 속으로 킬킬거렸습니다. 저 양반들 언제 한번 제대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볼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생각으로만 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 장이 한창인 날이었습니다. 봉다리가 약초 보따리를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옆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사와 박생원이 맞붙은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박생원, 내가 먼저 이 자리를 받았소. 최진사, 장터에 임자가 어딨소. 내가 먼저 짐을 내려놨잖소. 둘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이참봉이 나타났습니다. 허, 이거 보게. 양반들이 장터에서 이게 무슨 꼴인가. 이참봉이 점잖은 척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쓰겠소. 벼슬아치한테 양보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소. 그러자 최진사와 박생원이 동시에 이참봉에게 돌아섰습니다. 참봉 따위가. 셋이 동시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이 킬킬거렸습니다. 봉다리는 그 광경을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국밥집 노인의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봉다리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새 양반의 체면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봉다리는 주막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걸리 잔을 손에 쥔 채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물. 봉다리는 우물에서 물을 한 사발 떠왔습니다. 그걸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말재주가 좋아도 물을 약이라고 속이면 들통나지 않겠나. 봉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 양반들은 서로 지기 싫어하지. 한 양반이 사면 다른 양반도 사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봉다리는 잠시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약효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봉다리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약효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만들면 되지. 봉다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면 어떨까? 죽은 사람이 당장 눈앞에 있지 않으니 효과를 확인할 수 없잖아. 봉다리는 혼자 킬킬거렸습니다. 그런데 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나 같은 장돌뱅이 말을 믿기나 하겠어. 봉다리는 한참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소문이 먼저여야 해. 봉다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계획이 잡혔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새 양반을 모두 골탕 먹이는 것. 봉다리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봉다리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약초 보따리는 집에 두고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가운데서 아는 얼굴을 만나면 슬쩍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이복에 오늘 이상한 약장수가 온다는 소문 들었나? 무슨 약장수?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신약을 갖고 온다더군. 세상에, 나도 그냥 들은 소리야. 근데 한양 대감댁에서도 그 약을 샀다더라고. 봉다리는 이렇게 10사람에게 귓속말을 건지고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터에는 소문이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봉다리는 주막 뒤편에서 낡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는 탄건을 얹고 허리에는 약통을 찼습니다. 거울도 없었지만 봉다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한양 약장수가 등장할 차례로구나. 봉다리는 장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봉다리가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통을 꺼내 앞에 놓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장터에서 엿장수를 하는 돌쇠였습니다. 나이 16에 눈이 동그랗고 귀가 큰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뭐 하려고요? 봉다리가 돌쇠를 보더니 슬며시 웃었습니다. 돌쇠야,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뭐려? 봉다리가 귓속말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점점 크게 떴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틀어막고 킬킬거렸습니다. 아저씨, 그러다 혼나면요? 혼나면 도망가면 되지. 저도요. 너는 모르는 척하면 되잖아. 돌쇠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는 뭘 하면 돼요? 봉다리가 돌쇠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돌쇠는 들을수록 배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게 아니라 통쾌한 거야. 돌쇠가 킬킬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봉다리는 돌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 생각했다. 저 잘난 척하는 양반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테니 두고 봐라. 돌쇠가 신이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봉다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그 노인의 말이 다시 한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봉다리는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봉다리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자 들으시오. 한양에서 내려온 신약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약이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봉다리는 약통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겠지요. 이것은 한양명의 최 의원께서 30년을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신약이요. 이름하여 환생수라 하오. 환생수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렇소. 이 물 한 모금이면 웬만한 병은 싹 낫고 죽어가는 사람도 기운을 차린다 하오. 한양 이 대감댁에서도 최판서 댁에서도 이미 효험을 보셨다 하오. 세상에, 그게 정말이오? 봉다리는 능청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다만 이 약은 딱 3병밖에 없소. 오늘 이 장터에서 3분에게만 팔 것이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돌쇠가 나섰습니다. 저 주시오. 저 사겠소. 돌쇠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봉다리가 짐짓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약은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오. 고을에서 덕망 있는 분들께만 팔 생각이오. 덕망이요. 구경꾼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봉다리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최 진사가 구경꾼 틈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는 척했지만 눈빛은 약통에 꽂혀 있었습니다. 봉다리가 최 진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이 고을에서 덕망 있기로 소문난 분이 누구시오? 구경꾼 하나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최 진사 날이시죠. 최 진사가 점잖게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과찬이요. 봉다리가 최 진사 앞에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날이 혹시 이 환생수에 관심이 있으시오니까. 최 진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얼마요? 한 병에 50냥이요. 50냥.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50냥이나? 그게 무슨 물값이야? 최 진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50냥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는 구경꾼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돈 때문에 망설이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소. 한 병 사겠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쪽에서 박생원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도 한 병 사겠소. 박생원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 진사만 덕망이 있소. 나도 이 고을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시오? 최 진사가 박생원을 흘겨봤습니다. 장사치가 무슨. 내 조상이 어느 대감이셨는데 감히. 두 사람이 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참봉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게.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아치를 제쳐두고 이게 무슨 난리요. 이참봉이 가슴을 쫙 폈습니다.
나도 한 병 사겠소. 봉다리는 속으로 킬킬거리면서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약이 3병밖에 없으니 다들 원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라 했소. 벼슬아치가 먼저지. 세 양반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터 구경꾼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봉다리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허허, 알겠습니다요. 나리들께서 다 원하시니 3분 다 드리겠습니다. 세 양반이 동시에 50냥씩을 내밀었습니다. 봉다리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돈을 받으며 각각 약병을 건넸습니다. 나리, 이 약은 물과 함께 드시면 효험이 배가 된다 하오니 잘 보관하십시오. 세 양반은 저마다 약병을 품에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최 진사가 약병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먹으면 되는 거요? 봉다리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프실 때 드시면 되옵니다. 혹 가족 중에 위독한 분이 계시면 한 방울만 입에 떨어뜨려도 효험이 있다 하오. 오. 세 양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 구경꾼들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봉다리는 약통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장터로 떠나야 하오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봉다리가 보따리를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불렀습니다. 잠깐. 봉다리가 돌아봤습니다. 이 약이 진짜 효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소. 봉다리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리, 증거가 없으면 한양 이 대감댁에서 사셨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봉다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약은 믿는 사람에게만 효험이 있다 하오. 의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효과가 없다 하더이다. 최 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꼴이었으니까요. 봉다리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돌쇠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장터를 벗어나자 돌쇠가 터뜨렸습니다. 푸아하하, 아저씨, 새 양반이 다 샀어요. 50냥씩이나. 봉다리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아직 반도 안 왔다. 아직요? 그래.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남았지. 봉다리는 돈꾸러미를 손에 들었습니다. 150냥. 봉다리가 평생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봉다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돌쇠야, 이 돈은 나중에 마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거야.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왜요?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저 잘난 척하는 양반들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돌쇠는 봉다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허허, 그렇지.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진사가 장터에서 박생원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생원, 오늘 그 약 샀소? 박생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샀소. 최 진사도 샀소. 물론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도 샀다고.
그러면 나도 사길 잘했네. 서로가 서로의 구매를 정당화해 준 셈이었습니다. 이 참봉도 마침 지나가다 둘을 봤습니다. 두 분도 샀소. 역시 안목이 있는 분들은 달라. 셋이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다리는 그 광경을 주막처마 밑에서 지켜보며 혼자 킬킬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봉다리는 다시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약장수 차림이 아니라 평소 장돌뱅이 차림이었습니다. 보따리를 펼치고 약초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장터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봉다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저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가보니 최진사와 박생원과 이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진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박생원, 솔직히 말하시오. 그래 야 휴험 봤소. 박생원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직 쓸 일이 없었소. 이참봉도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셋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진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속은 게 아니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생원이 먼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속다니. 내 눈이 얼마나 높은데. 이참봉도 발끈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내가 장돌뱅이한테 속다니 말이 되는 소리요? 최진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소. 한양 이 대감댁에서도 샀다 하지 않았소. 우리가 속을 리 없소.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속지 않았소. 당연히 효험이 있을 것이오. 두고 보면 알 것이오. 봉다리는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가짜 승리로구나. 저 양반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멀었지. 봉다리는 슬며시 웃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최진사의 집에서 하인이 뛰어나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최진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냐, 이놈. 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요. 최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진사 부인은 원래 몸이 약했습니다. 최진사는 부랴부랴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부인이 이불을 덮고 누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영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최진사는 순간 품속에 약병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환생수. 최진사는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입술에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습니까? 부인이 잠시 후 눈을 떴습니다. 어머, 영감. 신기하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최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요? 예. 머리가 좀 가벼워졌어요. 최진사는 약병을 소중하게 품에 넣었습니다. 역시 신약이로구나. 물론 부인의 두통은 잠깐 쉬었더니 나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그것이 환생수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최진사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말했습니다. 그 환생수 말이오. 진짜 효험이 있소. 내 부인이 쓰러졌는데 한 방울 들였더니 바로 일어났다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박생원과 이참봉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생원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최 진사 약이 효험이 있었다고. 그러면 내 것도 틀림없이 효험이 있겠구나. 근데 왜 나는 아직 써보지 못했지? 박생원은 그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디 아프지 않느냐?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멀쩡한데요. 박생원은 약병을 들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써보고 싶은데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참봉이 박생원을 찾아왔습니다. 박생원 들었소. 최 진사 부인이 환생수로 나았다 하오. 나도 들었소.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참봉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생원, 솔직히 말하리다. 나는 그 약이 아직도 미심쩍소. 박생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최 진사 부인이 나았다 하지 않소. 그게 정말 약 때문인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면 이참봉은 속았다는 거요? 이참봉이 발끈했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게 아니라 속았으면 속았다고 하시오. 벼슬아치라는 분이 50냥을 날렸다고? 이보시오, 박생원.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봉다리는 평소 장돌뱅이 차림이었습니다. 어이쿠, 두 나리께서 왜 이러시오? 이참봉이 봉다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잘 왔소. 저 며칠 전 한양서 왔다는 약장수 혹시 아시오? 봉다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약장수요? 환생수라는 신약을 판 사람이요. 봉다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생수요. 처음 듣는데요. 이참봉과 박생원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봉다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나리들, 혹시 그 약장수 생김새가 어떻던가요? 이참봉이 설명했습니다. 탄건을 쓰고 허리에 약통을 찼는데 봉다리가 갑자기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왜요? 봉다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 소문 들었습니다요. 한양에서도 가짜 약을 팔고 다니다가 포도청에 쫓기는 사람이라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생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다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나리들도 그 약을 사셨습니까? 이참봉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요, 내가 왜 그걸 사겠소? 박생원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아니요. 봉다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옵니다. 그 약이 그냥 우물물이라 하더이다. 봉다리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참봉과 박생원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물물이라고? 그때였습니다. 최 진사가 씩씩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이보시오, 두 분 들었소. 그 약이 가짜라는 소문이 돌고 있소. 이참봉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안 샀소. 박생원도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 샀소. 최 진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두 분은 안 샀다고요? 그렇소. 나는. 최 진사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자기만 산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인한테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최 진사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최 진사가 가짜 약을 50냥에 샀대. 그것도 부인한테 먹였다지. 세상에 저 유식하다는 양반이.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진사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약병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우물물이라고. 내가 우물물을 50냥에 샀단 말이냐. 최 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이참봉과 박생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안 샀다고 했지만 실은 둘 다 약병을 집에 갖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하인에게 몰래 물었습니다. 이봐, 혹시 내가 약병 산 거 아는 사람 있느냐? 하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옵니다요. 박생원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생원의 하인이 술이 취해 장터에서 떠들었습니다. 우리 주인 나리도 그 약 샀다고요. 50냥씩이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생원도요? 아까 안 샀다고 했잖소. 소문은 다음 날 아침 이참봉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참봉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면 나만 안 산 것이 되는구나. 이참봉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샀다고 하면 나만 아는 척을 하고 살았던 것이 되고, 샀다고 하면 가짜 약에 속은 꼴이 되고, 어느 쪽이든 망신이었습니다. 이참봉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세 양반이 다 속은거래. 50냥씩이나. 유식하다는 양반들이. 세 양반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봉다리는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됐잖아요. 세 양반 다 망신당했으니까요. 봉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왜요? 봉다리는 말없이 막걸리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최 진사 집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봉다리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서 최 진사가 분을 사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것과 깨달은 것은 다르지. 봉다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세 양반이 지금 느끼는 것은 창피함이었습니다. 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속았는지, 체면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봉다리는 일어났습니다. 돌쇠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자. 돌쇠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뭔데요?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새 양반한테 직접 찾아가는 거야.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그러다 혼나면요? 봉다리는 웃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혼나도 괜찮아.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때 봉다리의 머릿속에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봉다리는 그 말의 뜻을 이제 완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체면을 스스로 세우려 하니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체면은 남이 저절로 세워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봉다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다리는 돌쇠를 데리고 최진사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요? 장터 봉다리라 하오. 최진사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소. 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돌뱅이가 우리 나리를 만나겠다고? 꼭 드릴 말씀이 있소. 하인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리께서 들어오랍니다. 봉다리는 돌쇠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 놈이 봉다리냐? 봉다리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나리. 장터에서 약초나 파는 놈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봉다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최진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봉다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환생수를 만들어 판 것이 접니다. 최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봉다리가 다시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나리. 제가 탄건을 쓰고 약장수로 변장하여 환생수를 팔았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습니다. 이놈이. 최진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포조를 불러 이놈을 잡아. 나리. 봉다리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최진사가 멈칫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시기 전에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최진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봉다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약을 팔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을 것 같으냐? 나리께서 그 약을 처음 사신 것은 약이 신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최진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봉다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생원이 사겠다고 나섰을 때 나리께서 먼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참봉이 나타났을 때 박생원이 사겠다 했지요. 세 분 모두 약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로한테 지기 싫어서 사신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 저는 나쁜 마음으로 이 일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최진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50냥을 빼앗아 간 것은 뭐냐? 봉다리는 품속에서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50냥이었습니다. 최진사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다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생원 나리와 이참봉 나리 것도 돌려드릴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목적이냐? 봉다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들께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진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봉다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리께서 그 약을 사신 것은 구경꾼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체면은 그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최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다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체면은 남이 저절로 알아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세우려 하면 이렇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최 진사는 50냥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후에 최 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내 놈이 장돌뱅이 주제에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지만 아까처럼 버럭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봉다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당치 않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 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이 50냥은 제가 장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직접 나눠주신다면 그것이 진짜 체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 진사가 봉다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가 그 50냥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가거라. 봉다리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최 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이 봉다리라 했느냐? 봉다리가 돌아봤습니다. 예, 나리. 입은 살았구나. 최 진사의 목소리에 이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봉다리는 빙그레 웃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생원을 찾아간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생원은 봉다리를 보자마자 발끈했습니다. 이놈이 어딜 감히. 봉다리가 50냥을 내밀었습니다.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박생원이 눈을 껌벅였습니다.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를 골탕 먹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나리께서 그날 약을 사신 것은 최 진사에게 지기 싫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생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 조상 자랑은 조상이 하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박생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돈을 받아 들었습니다. 썩 나가거라. 예, 나리. 봉다리가 문을 나서는데 박생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 다음에 장터에서 보면 혼날 줄 알아라. 봉다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하지만 박생원의 목소리에도 진짜 화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참봉을 찾아갔습니다. 이참봉은 봉다리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당장 포조를 불러 잡아가겠다. 봉다리가 50냥을 내밀었습니다. 이참봉이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냐? 돌려드리는 겁니다.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나리, 벼슬아치의 진짜 위엄은 스스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저절로 우러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참봉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봉다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나리께서 약을 사신 것은 최 진사와 박생원에게 지기 싫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벼슬아치라서가 아니라요. 이참봉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참 후에 이참봉이 돈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놈, 대단한 놈이구나. 봉다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천한 장돌뱅이가 당치 않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참봉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정말 잡아가겠다. 봉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봉다리가 이 참봉집 대문을 나서자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혼 안 났어요? 봉다리가 허허 웃었습니다. 안 났지. 왜요? 틀린 말을 안 했으니까.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봉다리는 장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사람은 진실을 들으면 화가 나도 결국은 알아듣는 법이야. 그날 오후였습니다. 장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진사가 장터에 나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것 받으시오. 아이고, 나리.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진사 나리가 웬일이래. 저렇게 통 크게 베푸시는 분인 줄 몰랐네. 박생원도 포목점 앞에서 장터 아이들에게 엿을 사줬습니다. 자,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르신. 박생원 나리가 저렇게 인심이 좋으셨나. 이 참봉은 장터를 돌며 억울한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내가 들어보겠소. 아이고, 나리. 역시 벼슬아치는 다르다니까. 장터 사람들이 새 양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새 양반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 그것이 진짜 기분 좋은 것이었습니다. 봉다리는 약초 보따리를 펼쳐놓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양반들이 변했어요. 봉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근데 저 양반들이 그 환생수 때문에 변한 건지 아저씨 말 때문에 변한 건지 모르겠어요.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했으면 됐지. 돌쇠가 킬킬거렸습니다. 그때 장터 저편에서 최 진사가 봉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진사가 픽 웃었습니다. 봉다리도 픽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다리는 여전히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보따리를 메고 이 장터 저 장터를 다녔습니다. 가진 것은 여전히 말재주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봉다리가 장터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봉다리 왔다. 봉다리 형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봉다리는 약초를 팔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그냥 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봉다리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봉다리가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진짜 체면이었습니다. 홍성고을의 최 진사와 박생원과 이참봉도 달라졌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일이 줄었습니다. 장터에서 백성에게 인심을 쓰는 일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새 양반을 더 존경했습니다. 스스로 외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봉다리가 장터를 걷다가 국밥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그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봉다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르신. 봄바람이 장터를 가볍게 스쳐갔습니다. 봉다리의 이야기는
홍성 장터에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물 한 사발로 양반 셋을 골탕 먹인 장돌뱅이 이야기로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기억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스스로 세우려 하면 이용당하고 덕을 쌓으면 체면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탐욕과 허세를 심으면 망신을 거두고 진심과 덕을 심으면 존경을 거두는 법입니다. 오늘 봉다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